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 멘토입니다. 오늘 제가 많이 웃고 있다고요? 네, 잘 가잖아요, 시장이. 자, 기분 좋을 때는 이렇게 기분 좋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도 즐거운 매매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자, 저를 따라오셨던 분들 오늘 다 즐거운 매매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시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오늘부터라도 좀 더 기분 좋게 매매를 하시다 보면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간절히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한번 같이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몇 포인트인가요? 자, 지수가요 현재 1926.2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0.57% 정도 오르는 모습이고요. 자, 일단은 시작할 때 출발이 상당히 산뜻했습니다. 맞죠? 0.8% 정도 크게 상승해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자, 오늘 코스피가 지금 다시 한번 갭을 띄우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죠? 급하게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었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갭 자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당겨주는 애들은 누군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급격한 매수를 보이는 세력,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수세로 돌아섰네요. 맞죠? 외국인 매수세를 조금 돌아서는 반면에 지금 기관은 다시 한번 더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 중에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은 투신권이 어제 오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외국인이 다시 한번 더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02%가 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현대차 마이너스 4%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고, 자, 신저가입니다. 자,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2.4% 오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오늘 2%대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신한지주가 지금 0.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고, 자, 현대모비스 마이너스 3%, 아유 힘드네요. 자, SK텔레콤 0.7%, 그리고 기아차도 마이너스 3%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동차 업종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 업종.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탄력이 둔화되는 게 바로 이 자동차 업종 때문에 탄력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자, 항상 승자의 저주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맞죠? 승자의 저주가 지금 이런 완성차 업종에 상당히 불어들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투자 심리 자체가 쉽게 바뀔 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엔저는 여전히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워낙 강세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완성차 시장은 아직도 우리가 사기에는 너무나 비싼 가격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업종으로, 자, 한번 건설업종 한번 같이 볼게요. 현대산업이 지금 2%대,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2%대, GS건설도 2%대 강세, 그리고 대부분 다 빨간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건설업종, 바로 부동산 경기 자체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분위기 느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대형 건설사들이 잘 가기 위해서는 바로 해외 수주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런 해외 수주 모멘텀이 지금은 작용을 하고 있으면서 저가에서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해외 수주까지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시장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더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고, 거기에 주도주 패턴을 보일 수 있다는 점 꼭 다시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실 건데요. 대한통운이네요. 대한통운이 20만 넘었어요. 오늘 20만 넘으면서 5.3%가 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대한통운, 자, 이틀 전에 뭐 했습니까? 이슈가 됐던 부분이
바로 싱가포르에 물류회사를 인수한다. M&A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건적인 부분을 보자고요. CJ 대한통운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택배. 택배는 불황형 소비든 아니면 호황형 소비든 간에 거기에 대한 택배 물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자, 지금은 절대 수준으로 세월호 여파 전 상황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주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특징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인데요. 오늘도 1.5% 정도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에 대한 쇼크 물론 있겠다, 그죠? 실적에 대한 쇼크 물론 있겠고, 그리고 제가 전문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정보를 제가 또 한 개 드리고 싶어요. LG화학. 자, ELS 낙인 물량이라는 부분이 또 작용을 하겠죠. 낙인이 16만원대 분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자리보다는 좀 더 추가적인 하락 권역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쉽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낙폭과대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요, 자, 561.39포인트, 0.6%가 지금 다시 한번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수 한번 같이 차트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닥,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 말 기억나십니까? 코스닥은 바닥을 찍었다. 자,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가파르게, 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낙폭 자체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 대신 종목군들은 어떻게 변한다? 테마에서 실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의 연속성은 더욱더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수급적인 변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일 외국인의 매도세가 소폭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기관의 매수세, 자, 투신권의 매수세가 눈에 띄죠. 자, 북미 코스피 시장에서는 투신권이 매도를 하고 나가는 모습이 또다시 나타나는 반면에 지금 코스닥에서는 바닥권에서부터 꾸준히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코스피는 기관 맘대로 안 되지만 코스닥은 기관 맘대로 되는 시장이구나, 그만큼 중소형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구나 라는 분위기 다시 한번 느끼실 필요가 있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오늘 0.2%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0.2% 의미 없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1.9% 지금 상승하는 모습, 자, 체크하겠습니다. 자, 컴투스 2.7% 오늘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GS 홈쇼핑이 마이너스 1.9%가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로엔 그리고 SK 브로드밴드가 각 1%씩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특징 종목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인바디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33,200원, 6.7% 또다시 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이 코스닥 시장 테마가 딱 정해져 있고 실적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가장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바로 의료기기 업종이 가장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인바디, 바텍, 오스템 임플란트, 뷰옥스, 세온메디칼, 대부분 다 의료기기 자체를 생산을 하면서 예방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OPM, 바로 영업 마진이 상당히 많이 남는다는 것은 주가의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상승세 자체는 코스닥을 이끌 수 있는 IT 이후에 가장 강력한 주도주 패턴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서울반도체죠. 서울반도체 다시 한번 1.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바닥이 지금 안 보이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LED 업종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가 됐다는 부분이거든요. 과다한 경쟁이라는 거죠. 진입장벽은 낮은데 거기에 물건은 수요량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시장 자체가 한번 크게 터지기 위해서는 이 과도기를 지나야 됩니다. 이 과도기를 지나고 난다면 그때는 상당히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게 LED 시장이고, 제가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의 LED 업종과는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죠. 서울반도체는 부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서울 반도체만의 또 다른 매력이 다시 한번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환율 한번 체크해 볼게요. 환율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1054원 60전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오늘 10전 정도가 지금 빠지는 모습입니다. 자, 환율은 안정세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리는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금리를 인하를 못한다는 것은 금리에 대한 안정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환율도 안정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자, 금리 인하라는 부분, 그리고 환율 정책, 바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1년 반에서 적어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후년이나 아니면 내년 연말은 가야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장기 성장률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때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개별적인 양상이 좀 더 두드러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환율은 급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제 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예상 밴드는요. 자, 제가 보는 마감 예상 밴드는 1935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코스피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이나 내 종목이 너무나 지금 힘들다, 빨리 전화 주십시오. 전화가 더 빠릅니다. 전화 주셔가지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선상클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수국 김선윤. 예, 상차트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이 오늘 조금 돌아서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것 같은데, 종목, 지수가 왜 이렇게 조금 밀릴까요?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LG화학 때문이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가 5%, 기아차 3.8%, 현대모비 4%. 네. 아주 급락을 좀 하고 있어요. 자, 하락이 심하게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추가적인 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관련 종목들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요. 실적 좋은 종목 위주로 해서만 나올 가능성 있지 않나. 자, 그런 좀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뭐 지수가 1925포인트까지 0.5%대까지 현재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큰 하락 자체는 제한적일 수가 있고요. 앞으로는요, 오히려 상승 쪽의 분위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짧게 말씀드려봤고요. 자, 종목 상담도 같이 해드릴 겁니다. 번호 안내 좀 해드릴게요. 자,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013-3366번에 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담하기 전에요, 저희 포트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자, 포트인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 뭐 이렇습니다. 뭐 크게 오늘 하이스코어 좀 밀리고 있죠. 성화이텍도 밀리고 있어요. 저게 아닐 겁니다.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상로 멘토님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구은행이죠. DGB 금융지주 매수가 16,200원인데 수익률이 1% 이상 나오기 상태이시는데요. 꾸준하게 성장 가능성 있는 수익성 개선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걱정 마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S를 좀 제가 바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현대아이스코, 성화이텍 얘기만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현대아이스코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자, 1.2% 빠집니다. 어제도 좀 밀렸어요. 지수 하락폭 조정해서 반대로 움직였죠. 크게 하락이 나올까요? 상승 분위기가 금방 다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이 굉장히 양호한 종목이거든요.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닥 포인트에서 반등을 주는 단기적인 조정을 거친 이후에 상승을 주는 자리, 오늘이 아니라 내일 그리고 모레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그때는 정말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걱정 마시라 말씀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은 성화이텍입니다. 자, 갑자기 빠져버렸어요. 장 초반엔 좀 괜찮았는데 밀려버립니다. 3.7% 빠집니다. 그렇죠? 올라가는 포인트였는데 갑자기 밀려버려요. 자, 성화이텍 어떻게 할까? 현대차, 기아차, 우리 3인방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성화이텍 같은 경우가 주가 포인트에서 오늘장 크게 깨지고 내려가는 모습이긴 한데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인즉 실적입니다. 실적은 거짓말하지 않을 거니까 양호한 종목이기 때문에 골라봤고요. 추세상의 하단 부분에서의 상승 주는 그림에서 오늘 약간 밀렸다. 네, 다시 반등을 오후장이나 내일이나 반등을 준다면 그때는 또 분명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큰 걱정보다는 조금은 상승 포인트를 보시고서 조금 대응해 보시는 건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잘 보유하시고 성화이텍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뭐 삼성물산이나 아니면은 하나 더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걱정 마시고서 계속적으로 지켜보시고 가져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짧게 말씀드려봤고요. 이상훈 멘토님은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 누적 수익률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누적 수익률은요, 현재 60%대와 110%대 현재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걱정은 없는 상황이고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요, 걱정보다는 조금은 즐겁게 좀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요. 자, 오늘장 제가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히읗과 리을로 끝나는 종목인데요. 한번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힌트를 좀 드려보자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공항과 관련이 있다. 이 정도까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게 줬나요? 네. 그러면은 공항에서 장사를 한다. 이 정도까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공항에서 장사. 네, 여러분, 공항에서 장사할 수 있는 사람 그 기업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만 더, 한 단계 더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안 말고 그 다음 걸 생각하시면 해답은 나옵니다. 금방 찾으실 거예요. 히읗으로 가르쳐드렸기 때문에요. 걱정 마시고서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상담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아래 좀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빨리빨리 보내주시고요.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백화점 매수할까요? 7242님입니다. 자, 의견은요, 엇갈렸습니다. 네, 저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현대백화점 올라갑니다. 2.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뭐 사실 이래요. 추세상의 뭐 하단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요 느낌입니다. 그렇죠? 자, 상승을 줍니다. 흐름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바뀌었어요. 내려가던 흐름에서 바뀌었습니다. 상승 쪽으로. 자, 분위기를 탔는데 살 수 있는 구간은 맞아요. 맞는데 이때 뭘 항상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수급은 체크하자 말씀드립니다. 근데 수급 상황이 어제까지 썩 좋지는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기관들의 매도세가. 자, 오늘장이 중요합니다. 오늘장 현재 들어오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체크되는 건 안 보이네요. 자, 오후장까지 체크는 필요한데 차트적인 추세적인 흐름에서는 나쁘지 않은 자리. 또 하나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산타 랠리에 대한 그런 기대감, 연말 행사에 대한 매출 확대, 4분기 매출 확대 포인트에 대해서는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은 기간 매수나 외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지 체크하시고서 매수를 대응하자. 당장에 급하게 매수하신다면은 천천히 이번 주 내로 상황 보시면서 수급 보시면서 분할 매수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자, 이상로 멘토님 의견도 좀 받아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대백화점인데요.
자, 일단은 현재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저가 권역까지 조금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자, 현대백화점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뭔가? 그런 소비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 소비라는 부분 자체가 지금 명확하게 형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기준적인 매출 자체가 크게 증폭되기는 힘들다라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모습 봤을 때는 지금 매수하는 시각보다는 좀 더 관망하시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토비스입니다. 매수할까요? 5147님입니다. 의견은요, 네, 엇갈렸습니다. 네, 제가 또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토비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공면형 디스플레이를 만든 업체죠. 자, 뭐 이미 카지노 쪽에 먼저 들어갑니다. 돈이 되니까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직 뭐 가족용으로 나오는 것들은 비싸요. 네, 굉장히 비쌉니다. 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TV에서 카지노에서 일단 집에 일반 모니터 쪽으로 오게 될 거란 말이죠.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적이 굉장히 양호한 종목입니다. 뭐 이미 상당히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네, 한 18,000원까지 갔다가도 16,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올 초 6,000원대부터 해서 주가가 지금 이미 상당히 급등한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많이 급등했죠. 추가적인 상승 저는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로 뭐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만약 이 정도 밀려 내려왔다라는 좀 판단을 할 정도로 주가가 추이가 좀 꺾여 내려온 모습이고, 그 다음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세는 좀 잘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매도가 크게 나가지는 않고 있어요, 기관들 자체가. 그러니까 기관들이 매도를 크게 하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상승 쪽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탈 가능성 좀 높지 않을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습니다. 3분기 실적 좋기 때문에요. 4분기도 좋고 해서요. 계속 실적이 좋았고 내년까지도 성장성이 좀 큰 종목이라서 이 정도 조정이 나왔으면은 조금 매수해도 될까 싶어서 말씀 드려보니까요. 좀 참고하시고 천천히 분할 매수해보자 의견을 드려보겠고요. 자, 이상로 멘토님 의견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토비스 앞서서 기업에 대한 부분을 김선임 멘토님이 워낙 잘 말씀해 주셨고요. 자, 지금 주가상을 한번 보면 월봉 한번 같이 볼게요. 월봉 한번 같이 보시면 매집 가격이 얼마 정도에 잡혀 있나요? 시청자분들도 보이십니까? 대부분의 거래량이 어디에 접혀 있어요? 자,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대에 지금 잡혀 있네요. 맞죠?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게 5,500, 5,600원 자리였는데, 자, 그 자리에서 지금 18,100원까지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3배 가량이 올랐어요. 150% 올랐다. 자, 과연 여기서 들어가서 더 먹을 수 있을까? 그건 힘듭니다. 저는 이 3배 가량이 올랐으면 뽑아낼 만큼 뽑아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세 분출이 끝난 차트예요. 그러면 접근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거기에 단파동 3%, 4% 자리밖에 안 나오지 시청자분이 크게 수익 보기는 힘든 종목이에요. 시세 분출이 일어나기 전 종목을 좀 더 찾아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KCC건설이네요. KCC건설인데요. 매도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자, X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KCC가 아니고요. KCC 건설이네요. 자, 뭐 최근에 건설주 가운데서 좀 많이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하락 흐름 자체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반등에 대한 부분도 조금 염두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가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현 주가 수준 자체는 상당히 조금 하락 추세에서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반등 자리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매수가 9,800원이신데요. 사실 조금은 매수하기에는 꺼름직한 종목은 맞아요. 보시면 계속 꺾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하면 안 되는 전형적인 종목인데 일단 매수에 들어가셨어요. 9,800원에. 그쵸? 아마 7월이나 아니면 9월이신지 모르겠습니다. 7월일 확률이 높겠죠? 자, 근데 수익이 나셨는데 안 파셨어요, 또. 적당한 수익에 좀 만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9월에 매수하셨다라면 정말 심각하게 주식 하시는 거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너무 그 스킬적인 부분이 아직은 미흡하세요. 금액을 확 줄이시고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추세까지 내려왔어요. 반등이 주면 어디까지 갈까요? 한번 급등 나오면 다시 한번 10,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대신에 그 포인트 때는
좀 빠져나오시길 말씀드리고요. 크게 올라갈 종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결론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기아차입니다. 매수할까요? 1160님. 네, 당연히 아니겠죠. 이상남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디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시청자님이실 건데요. 왜 제 말을 왜 그렇게 안 들으십니까? 제가 언제부터 팔라고 이거는 좋은 종목이 아니라고 사지도 말고 접근도 하지 말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씀을 드릴 때마다 자, 이유를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점이 바로 환율적인 부분이에요. 자, 원화가 강세고 엔화는 약세입니다. 2013년부터 이어져 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이 바뀌지 않고서는 기아차나 현대차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기아차, 현대차가 올라왔던 시점이 언제였냐면 2008년도, 2009년도 1월 달부터 2008년도 10월 달부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치과 의사들이 엔화에 대한 대출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시절이었어요. 고엔화가, 그때는 엔화가 상당히 고엔화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엔화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치과의사들은 당연히 갚을 돈이 줄어들겠죠. 이자금이. 맞죠. 자, 그게 언제부터였냐면 2008년 10월달, 그 2009년 1월달부터였어요. 그 말은 다시 한번 바꿔서 설명을 해드리면 원화는 약세였고 원화는 약세였고 엔화는 강세 국면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이만큼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화가 당연히 낮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베네핏 자체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었던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여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건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이 종목이 올라갈기를 기대를 하고 바라보십니까? 신차 효과, 국내에서 몇 대를 팔겠어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국내에서 아무리 팔더라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지금 이 자리에 52,200원인데요. 올라가서 54,000원 팔겠다. 차라리 들어가지를 마세요. 시청자님. 좀 더 여유있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세가 살아있고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베네핏을 아니면 올라갈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차트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빠지는 차트예요. 사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매도할까요? 1626님입니다. 의견은요. 네, 엇갈렸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 드렸는데요. 일단 좀 지켜보자라고 의견을 드렸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LG화학은 실적이 안 좋았지만 롯데케미칼은 실적이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팔지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LG화학의 롯데케미칼의 3분기 실적은요, 영업이익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한 40% 이상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바닥권 포인트, 2013년 바닥 포인트 언젠가요? 6월, 7월 정도까지 내려온 상태인데요. 이 큰 흐름에서 더 이상 하락적인 움직임 자체가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는 좀 판단을 해봅니다.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고점 포인트와 더불어서 하단 포인트 라인을 좀 만들어 보자면 이런 위치가 조금 완성이 되는 자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번 그래도 조금 상승 쪽의 분위기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LG화학보다는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양호하죠. 그래서 실적으로 인해서 하락폭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지수가 일단은 현재 종목들이 실적 불안 때문에 오늘 완성차도 급락하는데 롯데케미칼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나지 마시고 좀 더 지켜보는 관점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17만 원대 매수하셨는데요. 괜찮습니다. 좀 높긴 하지만요. 시간이 좀 해결해 주리라 있습니다. 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남 멘토님 의견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파십시오. 파시고 이제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졌고. 자, 일단은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자, 석유 롯데케미칼, 케미칼이 뭡니까?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케미칼 회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이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해낸다는 것은 정유에 의한 부분 자체를 2차적인 공정을 거쳐서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을 해내는 업체들이에요.
자, 그랬을 경우에 정유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원재료에 대한 수익성 개선은 나타날 수 있겠죠? 영업이익은 많이 남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매출은 늘기가 힘든 상황이죠. 왜? 많이 소비를 해주는 곳이 어딥니까? 중국인데 중국이 내수 부양이잖아요. 경기 부양이 아닙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예전만큼의 그런 소비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매출은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마진만 크게 늘어난다? 주가는 크게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단기적인 반등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ELS 부분이죠. 그 부분 자체는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물량 자체가 지금은 공포에 대한 물량으로 어느 정도 지금 시세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좀 더 파시고 타 종목으로 대안주를 좀 더 찾아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LG 디스플레이 매도할 거입니다. 4379님인데요. 의견은요. 네, X입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 왜 이렇게 오릅니까? 애플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자, 4분기도 좋을까요? 네, 엄청 좋겠죠. 올라갈 거란 말이죠. 상승 그림을 얼마나 탈 수 있을까요? 전고점 포인트 정도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까지 네,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고 일단 다시 120일선 위로 안착시켜 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요. 정 매도를 해야겠다. 불안해서 안 되겠다 싶으시면 다시 이 종목이 31,000원 이탈할 경우에는 그때는 제가 하단 라인을 잡아 드릴게요. 31,000원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얼마까지? 네, 35,000원까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매수가가 31,000원이시죠? 네, 뭐가 불안하셔가지고 질문을 하신 겁니까? 뭐가 불안하셔? 오늘 위에까지 올라가다가 또 파란불 들어오니까 그래서 불안하세요? 네, 이러지 마세요. 잘 사셨잖아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네요. 5죠, 5.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도 저만가 이틀인데요. 이상민 멘토님 말씀해 주시죠. 참, 막중한 또 임무를 맡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네요. 자, 이 종목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년 되면 이런 종목 자체가 없어져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라고 하시는 분 계실 건데요. 지금은 상승폭, 하락폭이 15%입니다. 내년에는 30% 늘어나죠. 그러면 절대로 이런 종목을 살 수가 없어요. 간이 배 밖에 나오신 분 아니면 이런 종목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시장 자체는 투명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거래 활성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좀 더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모범성적인 주가 자체가 지금 좀 더 인기를 끌 수 있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진원생명과학 흑자입니까? 적자예요. 맞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에볼라 관련주라고 하는데 에볼라 치료제 가지고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올랐어요. 사셨다고요? 차라리 복권을 사시지. 그럼 5등이라도 될 줄 압니까? 로또. 자, 하지만 진원생명과학을 만약에 지금 올라갈 때 사셔서 이익이 있다가 지금 저만가라고 못 파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번 기회를 삼아서 다음부터는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기분 좋았던 날은 짧았죠. 이틀, 3일 기분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365일 중에 3일 빼 362일은 지금부터 이러고 계셔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편안하고 그리고 즐겁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래를 활성화, 그리고 거래를 투명성을 좀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내 자신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복권을 사시는 일과 똑같습니다. 그걸로 주식을 할 수는 없어요. 주식은 재테크지 복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박도 아닙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한가 풀리면 무조건 파세요. 내일도 파시고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오후 4시부터 예약 주문이 들어갑니다. 그럼 오후 4시 딱 하면 그때 먼저 예약 주문을 걸어 놓으십시오. 그래야지 팔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자, 다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KG모빌리언스 매도할까요? 5377님입니다. 살펴볼게요. 네,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저는 매도하지 말자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썩 마음에 드는 추세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이틀 동안 좋은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는 모습인데요. 자, 이렇습니다. 매수가가 12,900원이세요. 보니까 비중 20%. 네. 불안하시죠? 네. KG모빌리언스 하시던 우리 번호가 뒷번호가 잘 안 보이는데요. 어쨌든 모빌리언스 하신 분 조금 생각의 방법, 주식하시는 방법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12,900원에 사셨어요. 아마 이게 최근에, 만약에 요 근래 매수하셨다면은 제발 부탁드리는데 주식하지 마시고요. 그 전에 이제 매수하셨다면은 그냥 적당한 시점에서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좀 더 가져가도 될 것으로 판단은 돼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일단 수급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좀 급격하게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기관들이. 하지만 외인들은 팔고 있는 모습도 어제 보였고. 자, 오늘장에서 살펴보자면은 들어오는 부분은 없네요. 자, 실적 부분에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3분기 그쵸?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잠정치가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빵 안 가요. 가다 말아요. 좀 짜증나죠? 가다 말아요. 4분기 실적 어떻게 될까요? 잘 나올 거예요. 왜요? 소비 시즌이니까 잘 나올 겁니다. 그럼 추가적인 상승 나올까요? 나올 겁니다. 대신에 어떻게 나올까요? 바로 이렇게 급등하길 바라셨나요? 실적이 좋게 나와서 그 전에 샀어야죠. 실적 발표 날 사는 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대신에 조정받았을 때 팔지 말아주세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조정받았을 때 조금 더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 스타일에 대한 부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은 차라리 좀 더 수급이 많이 들어온 종목 보시던가 아니면 좀 다른 종목군을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보고요. 자, 이상남 멘토님 의견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KG모빌리언스인데요. 사실 지금 KG모빌리언스 자체 주가의 움직임 자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뭐냐면 제가 항상 모바일 결제 시장 그리고 전자결제 시장을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상당히 낮다는 부분을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한 가치보다 지금 고평가가 됐던 게 사실이에요. 자, 전자상거래 업체 어떤 부분이 있죠? 중국은 바로 알리바바, 그러면 미국은 아마존, 우리나라는요 너무 많은데 맞죠? 너무 많아요. 전자결제를 하는 업체는요, 자, KG 이니시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피지 업체들, LGU 플러스 한국사이버결제 있죠. 그리고 그런 모바일 결제를 하는 기업들은 자, 다날 있겠고요. KG 모빌리언스도 있겠고요. 전자업체들 한 4군데 5군데 됩니다. 자, 그러면 수수료가 0.1, 0.5%인데 그걸로 지금 주가 자체가 언제부터 올라왔었냐면,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하단 권역 이 가격대 지금 6,000원대부터 지금 13,000원대까지 18,000원대 3배가량이 올랐습니다. 자, 제가 300%가 오르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네, 무조건 조정이 나타납니다. 너무 많이 뽑아내는 거잖아요. 오고 난 다음에 지금 되돌림 파동으로 다시 만원대 다시 이렇게 조정이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런 횡보성 장세가 좀 더 연출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전자결제 시장, 모바일 결제 시장은 과도기적인 성격을 안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활력소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소비 심리에 대한 개선인데, 소비 심리 개선이 지금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죠.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경기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통화량 정책을 조절했기 때문에 내년은 돼야지 크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조금 보고, 어차피 지금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점은요, 북부디자인 매수할까요? 8844님입니다. 살펴볼게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좀 고민을 했습니다. 네, 고민을 하다가 매수 의견을 좀 드렸어요. 네, 고민을 좀 했어요. 나쁘지 않은 종목. 네. 자, 매수를 정말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구간은 21선 아래에서 좀 매수하시면, 61선, 121선 아래 좀 내려왔을 때 매수하시면 좀 좋겠다라는 그런 고민은 하고 있었어요. 하고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매수 사인을 좀
드렸습니다. 자, 수급 포인트를 좀 봤어요. 네. 기관들과 기타 법인 쪽에서의 최근래에서의 집중적인 매수 포인트가 조금은 눈에 들어왔던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봤을 때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 크게 봤을 때 정말 크게 보자면요. 2012년부터 해서는 거의 뭐 121선 라인을 깨고 올라갈 때마다 바닥 포인트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 부분 많이 올랐던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이번도 마찬가지 그 흐름에서 좀 더 상승을 한번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미 상당 부분 올랐긴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냐. 조정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 그냥 전형적으로 N자형 파동 한번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매수보다는요. N자형 파동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셨다가 그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매수에 가담하는 건 어떨까.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천천히 하시려면 하셔야 됩니다. 급하게 다 사시면 안 돼요. 조금씩 매수하시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상준 멘토님 의견은 좀 다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적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로 본다면 지금 이 자리는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에 대한 의견보다는 좀 더 눌림목 차원에서 하단 권역을 좀 더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17,500원짜리 지금 계류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죠. 그래서 급하게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바로 썬데이토즈네요. 매도할까요? 8,500번님 통했습니다.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자, 썬데이토즈가 매수가가 22,050원. 선을 하나 그어보자면요. 여기 사셨어요. 진짜 인간적으로 이렇게 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좀 진짜 좀 심각하지 않으세요? 본인이 느끼기에 본인이 주식을 하시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혹시 진짜로? 올 초에 이거 5,000원도 안 하던 건데 1월 달에 4배 올렸잖아요. 아니 왜 주식을 못하게 하십니까?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돈을 계속 잃으실 거니까.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끌어주면 누군가가. 그렇죠? 자, 그런데 4배는 올렸어요. 이게 5배가 할 줄 아셨나요, 혹시? 10배가 할 것 같으세요? 고민 좀 해보자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매수하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 친구는 언제까지 내려왔다? 항상 같은 모멘텀이었잖아요. 최소한 120선까지 내려왔다가 애가 다시 올라갔었잖아요. 그 흐름은 보였었잖아요, 그래도. 이거 좀 지키시면 어떨까요? 2만원 좀 내려오면 그때 다시 사시든가. 너무 급하게 사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좋은 종목도 조정은 나옵니다. 정말 실적이 좋고 다 좋아도 조정 나와요. 왜요? 끌고 가는 친구들이 현금 확보한 다음에 다시 잡아줘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수익 실현 한번 해주고 들어가야지. 기관에서 샀으면 수수료 먹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다시 잡는다고. 정말 좋은 것들은 다시 잡거든요. 조정 좀 이용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땐 조금은 비중 부분에서 줄이시던가 아니면 빠져나오신 다음에 좀 나중에 다시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남선알미늄입니다. 매도할까요? 6025님입니다. 의견은요. 네, X입니다. 자, 이성근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남선알미늄하고 아까 국보 디자인하고는 조금 패턴은 똑같은 패턴입니다. 맞죠? 차트로 보면 우리가 두 가지가 다 하단 권역에서 지금 과매도 구간을 거치고 지금 올라오는 패턴인데 왜 이 종목은 괜찮고 아까 그 종목은 안 되냐? 자, 바로 기업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알미늄 일단은 미국 알코올사의 그 순이익이 다시 한번 또다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알코올은 바로 글로벌적인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알루미늄 중에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은 각광을 받고 있고 새로운 신소재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납품량이 증가하고 있고 생산량도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회사에 대한 가치 자체가 좀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시점에 놓여 있구나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 거기에 우리가 월봉 한번 같이 볼게요. 월봉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전고점 자체를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었죠. 그죠?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돌파를 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바로 실적의 가치가 개선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 밑으로는 다시 한번 안 빠진다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이 자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더라도 갑자기 거래량이 줄면서 이렇게 큰 상승세를 동반을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저가 권역 얼마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1050원대로 잡으면 돼요.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하십시오.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한두 달만 들고 가시더라도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아이마켓 코리아네요. 자, 2781님. 자, 의견이 5입니다. 자, 삼성 계열이죠. 뭐 좋은 종목이에요. 압니다. 알고 있어요. 매수가가 얼마시냐 보니까 36,500원입니다. 자, 진짜 고민들을 좀 해봅시다, 우리.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보세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언제일까요? 이 그림.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추세가 내려오는 포인트에서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부터 상승 그림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자, 언제 사면은 얘는 어쨌든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구간이냐? 바닥 포인트, 추세 하단 요 선을 그어드렸잖아요. 이런 데서 사면은 좀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포인트가 보이네요. 이 구간대는 어찌 보면 현재 매수하신 구간대는요, 평행하게 하나 만들어 보자면 진짜 시간이 걸리더라도 몇 년치 그림이긴 하지만 여기가 이제 한 중단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하나 더 이제 만들어 보자면 여기는 상단 정도 포인트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이 정도 포인트 잡을 수 있겠네요. 약간의 조금 슈팅했던 구간대에서의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자, 반등을 줄 수 있을까요? 아까 크게 보여드렸는데 현재 구간대 무슨 구간입니까? 이 선들을 치워보자면 여기가 추세 하단 라인입니다. 그렇죠? 떨어지더라도 이 정도 포인트까지 왔다가 좀 더 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좀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피하고 봐야 됩니다. 네,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려면 한 28,000원, 8,500원 정도 깨질 때까지 참으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좀 내려왔다 올라올 것 같아서 일단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좀 반등을 주는 그림 나올 때, 좀 반등이 나오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수급적인 그림이 좀 보여준다면, 네, 지금 뭐 외인들과 기관들 서로 엇갈린 모습이죠. 네, 나쁘진 않아요. 좀 더 강해야 됩니다. 아직 못 가고 있잖아요. 상승 주면서 수급 좀 강하게 들어올 때 그 포인트 보인다면은 그때 한번 노려보시는 건 어떨까? 나쁘진 않지만 현 구간대에서는 한번 조정이 나올 것 같아서 좀 조심해보자는 거니까요. 살펴보시고 말씀드렸던 포인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JBM 뮤즈먼트입니다. 매도할까요? 4501님 주셨습니다. 의견 X입니다. 자, 이상노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JBM 뮤지먼트, 뭐 이름만 보면 뮤직 회사, 음악 회사인가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아니죠. 바로 카지노 회사입니다. 자, 제주 신라 호텔에 마제스타라는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자, 이 회사가 지금 이슈가 되고 올라가는 부분은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부분이겠죠.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가시면 이런 카지노를 즐기고 있는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는 상태고, 자, 그런 모습 봤을 때는 이런 이익 권역 자체는 추가적인 연속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선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의 특징적인 부분을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주가를 어떻게 핸들링해서 올리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봉인데,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월봉이에요. 월봉인데요. 꾸준한 지금 저항 구간으로 형성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4,700원짜리를 보고 일봉을 넘어가서 보시면, 자,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권역 자체에서 갑자기 이런 개파락성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갑자기 크게 빠졌습니다. 맞죠? 크게 빠지면서 지금 내려오는 모습인데, 자, 이 패턴 자체가 상당히 인위적인 패턴이었다는 거죠. 자, 이 가격 권역 자체를 갑자기 내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맞춰주고 계속적인 과매도가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자, 이때입니다. 2013년 12월 달부터 과매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어떻게 올립니까? 다시 이 자리를 찍고 난 다음에 여기 하단 권역에서 거래량 없이 옆으로 횡보하는 개인들을 털어내는 과정이 연속됐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를 다시 이렇게 크게 올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지금 4,500원이 매집 구간이라면
최소 저는 요 왼쪽에 보시면 언덕이 한 개 크게 있을 거예요. 8,500원짜리인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만 있다면 충분히 상승에 대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종목이다. 대신 흔들기 과정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꾹 들고 가셔야 됩니다, 시청자님. 예. 자,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YB로드인데요. 매수할까요? 4654님입니다. 의견이 둘 다 X입니다. 사실 뭐 YB로드 다 좋아요. 흐름도 좋고요. 바닥 포인트에서 좀 상승을 줄 것 같은 그런 포인트가 보입니다. 제가 하나 좀 걱정인 것은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좀 시가총액이 인간적으로 너무 작아요. 294억이에요. 시가총액이 294억이에요. 어제 기준으로 해서 오늘 오르면은 300억 되겠죠? 네, 300억이 좀 안 되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또 하나 조금 걱정인 것은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영업이익과 순이익 부분에 있어서 매출액 부분인데, 매출액이 작년보다는 좀 밀릴 가능성이 약간 좀 열려있는 상태이고, 영업이익은 좀 낮지만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좀 밀릴 가능성이 약간은 조금 열려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조금 매수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 아닌가. 그냥 차라리 다른 종목을 보시면 어떨까. 좀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X 의견을 드려볼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지 않겠나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많이 해드렸는데요. 이선우 멘토님께서도 많이 도움 주셨고요. 저희가 또 열심히 또 공부한 이후에 내일 또 도와드려야겠죠. 내일은 좀 더 많은 상담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멘토님 고생하셨고요. 저희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